자, 아홉 번째 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332디포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주시는 질문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이 먹고 힘든 일 하시거나 노후 대비 못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젊을 때부터 남들보다 일찍 직장 들어가서 승진 등 노력하며 살고 결혼 생활 중에 내 집 마련하다가 경제적으로 안 좋아져서 이혼하고 재산분할까지 겪게 되는 수모를 당하며 자기 보름자리 마련 못하고 힘든 일을 하거나 노후 대비 못하신 분들, 그분들은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산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정작 현실은 나이 들어서 노후 대비 안 돼요. 쉬지도 못하고 일용직이나 경변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문에 얘기 됩니까? 아, 돈 버는 기계의 말로가 저거구나. 이런 생각 듭니다. 그래서 결혼 생각이 뚝 떨어지는구나. 아, 우리가 결혼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남자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숨은 진짜 이유에 대해서를 풀었잖아. 그때 뭐 나왔어요?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우리 아버지는 정말 결혼 생활 중에 행복한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줬을까? 우리가 봤을 때 아버지의 삶이 정말 행복해 보였냐? 괜찮았냐? 그런데 괜찮았다고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았죠. 젊어서 내내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물론 어머니도 고생했습니다. 그러면서 몸들도 상하고, 우리 키우는 돈 다 들어가다 보니까 정작 자신의 노후 대비는 하지 못했고, 그래서 나이 먹어서도 계속 이제 일하러 가셔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온갖 지병에 시달리시고,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다 보니까 나도 아버지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럴 자신이 없는 거야. 그리고 아니, 고맙습니다, 박민현님. 고맙습니다. 아버지처럼 산다고 해서 우리는 행복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 보면서 아, 결혼한 삶이 저런 거구나. 우리는 더 힘들 텐데. 왜냐하면 지금은 가장에 대한 기본적인 경외심 자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 버는 기계를 치부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게 아버지분들 얘기잖아요. 나이 먹고 힘든 일 하시거나 노후 대비 못하는 분들. 뭐 각자 사정이 있습니다. 사정이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 아버지 세대분은요, 노후 대비나 이 재테크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었어요. 네, 부족했던 세대입니다. 재테크란 것도 이분들이 나이를 한참 먹고 나서 나왔죠. 이미 재테크란 개념을 할 때는 이미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다거나 직장에서 은퇴했던, 네, 그 시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아버지분들 중에 노후 대비가 확실하신 분들 거의 없어요. 서민 집안 분들 중에. 뭐 국민연금 있긴 하지만 국민연금 받아보면 그거 가지고 생활 안 됩니다. 그냥 공과금 내는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퇴직하시고 편하게 뭐 노후 즐기시거나 놀러 다니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요. 여러분들 주변에 아버지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아버지 아니면 뭐 큰아버지나 삼촌이 있잖아. 보통 여러분이 30대가 되면 그분들 아마 정년퇴직 했을 겁니다. 아니면 직장에서 그만뒀다거나 오래 다닌 직장에 그만뒀다거나. 근데 그분들이 편히 쉬고 있습니까? 노후 지고 있나요? 고생했잖아요. 고생했는데 잘 여가생활 지고 계십니까? 근데 지고 있는 모습은 잘 보기 힘들 거예요. 왜냐? 그분들 중에 노후 대비를 확실하게 하신 분들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먹어서 일 나가신 분들 많아요. 여러분, 제가 재밌는 일화를 한번 얘기해 줄까? 재밌는 일화? 제가 예전에 보안업체 일할 때, 그 보안업체 일할 때 공장에서 일했는데, 그 공장에 가보면 이제 이제 청소 담당하시는 분이 있어요. 청소.
보통 공장이나 큰 건물 가보면 청소하시는 나이 드신 분들 있어요. 보통 나이 드신 분들 많이 쓰는데, 근데 좀 황당한 게 뭐냐 하면, 그분들이 젊었을 때 뭐 있는지 아십니까? 보통 이제 그런 환경미나 청소 같은 거 정말 힘들어요. 젊은 사람들을 시키면 너스레 뜹니다. 하루도 안 하고 도망갈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은 나이 들어서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젊었을 때 뭐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좀 놀래요. 그런 일 하시는 분들. 어떤 분이 있냐면 뭐 대기업 차장 출신도 있고, 공무원하고 그만 이제 정년 퇴직하시고 오신 분도 있고, 그리고 은행 지점장 출신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일을 하겠다고 들어와요. 여러분들 좀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파견업체나 용역업체 가보면 환갑 넘으신 분들 일하려고 들어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젊었을 때 뭐 방탕하게 산 게 아니에요. 방탕하게 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일하겠다 들어와요. 왜 들어오겠어요? 솔직히 저 나이 때 일하면 안 되잖아. 근데 일하려고 들어오신 분들 많아요. 그분들도 일하기 싫겠죠, 솔직히 말해서. 젊었을 때 그만큼 일했으면 됐지. 나이 먹어서까지 왜 일해야 되냐? 바로 이게 안 돼 있으니까. 이게 안 돼 있으니까. 이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일하는 거예요. 만약에 뭐 재테크 좀 잘해가지고 부동산 같은 거 많이 있고, 그리고 연금 같은 거 잘 돼 있으면 일했겠죠. 여러분 공무원 연금 받는 분들도 사실 편하게 쉬지 못합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물론 지금 정년 퇴직하신 분들이 공무원 연금 많이 받아요. 아마 250에 300만 받을 겁니다. 꽤 많이 받죠. 그러면 저 돈 받으면 일 안 해도 되겠네. 물론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년 퇴직하신 공무원분들도 편하게 노후 즐기는 분도 많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지 않나요? 그 돈이면 뭐 사치 안 부리면 충분히 생활 가능할 텐데. 맞잖아요, 여러분?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나이 들었음에도 이 노후 대비를 못한 이유. 폐폭 심하게 할게요.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키우느라. 여러분들 대학 보내느라. 여러분들 시집장가 보내느라 노후 대비 못했어요. 여러분들 대학교 보내느라. 여러분 생각해봐. 주변에 뭐 결혼했다가 내가 결혼하는 케이스를 봐보세요. 그 부모님 손 안 벌리고 결혼하는 케이스가 있습니까? 자식 능력만으로 결혼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없을 겁니다. 없어요. 지금 뭐 결혼 시작을 뭐 빌라나 아파트 시작하신 분들 부모님한테 손 다 벌렸죠. 약간 벌린 게 아니죠. 엄청 많이 벌렸죠. 근데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결혼시킨다고 지원할 때 뭐 돈이 남아도니까 그 지원해 줍니까? 아니죠.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서 지원합니다. 모아놓은 돈 있죠. 노후자금. 자신들 노후 쓰려고 한 돈 다 뺏쓴다거나 적금 깬다거나 아니면 대출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집을 파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아들, 딸, 자식 결혼시키려고 그 재산이 전부인데 아파트 있잖아요. 그 팔아가지고 뭐 전세로 간다거나 아니면 뭐 빌라나 주택으로 간다거나 해가지고 그 판 돈으로 자식들 결혼시키는 경우 케이스도 꽤 많아요. 엄청 많아 이거는. 정말로.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널렸습니다, 이거는. 아니 우리나라에서 상식적으로 지금 남녀가 버는 돈, 모은 돈 가지고 결혼 안 되잖아요. 그런 결혼한 케이스가 얼마나 있겠어요? 없죠, 사실. 근데 결혼하려면 또 구색을 갖춰야 되니까 비용이 드는데 그럴 때마다 부모님한테 도와달라고 얘기 안 할 수 있습니까? 얘기해야 되죠. 근데 부모님들도 그거 도와주고 나면 돈이 없어요. 쪼들립니다. 근데 자식들 어떻게 좀 장가 시집 보내려고 안간에 쓰잖아요. 도와주지 않으면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는 돈 다 준다거나 그것도 모자르니까 집을 팔아가지고 그 판돈을 메꾼다거나 그렇게 해서 시집장가 보내는 케이스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러고 이제 하니까 남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남는 게 없다 보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녀들이 이제 대학교까지 보내줬으면 출가를 해야 되잖아. 출가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는 거야. 자녀가 백수거나 아니면 뭐 희귀꼬머리가 된다거나 은둔형 외톨이. 나이 먹어서 앞가림 못하는 경우도 덜어 있잖아요. 그럼 내 자식이 같은 부모 입장에 책임져야 되잖아. 이게 그런 경우 있거든. 뭐냐 하면 공무원 연금을 받아도 와이프도 일을 안 하고 자녀들도 일을 안 해. 아니면 자녀들이 이제 아직 내가 정년퇴직할 때 되니까 아직 대학생이야. 대학 등록금 나갈 거 아니에요. 부모 입장에 도와줘야 되잖아. 그런 거까지 다 감안했을 경우에 저 연금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산다고 했을 경우에 혼자서 빚 없이 그냥 내 혼자만 산다고 했을 경우에 괜찮은 돈이지만 가족을 끼고 있는 경우에는 저게 그렇게 여유가 있는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전역 퇴직하고 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경비원, 일용직 들어오는 분들 꽤 많이 있습니다. 아마 파견업체 일하시는 분들은 퇴직 공무원도 많이 봤을 거예요. 퇴직하고 오신 분들. 여러분 아파트 단지에 가보면 그 공무원 전역 퇴직하고 오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봤을 때 좀 이해가 안 돼요. 공무원 노후 대비 확실하고 저분도 연금 받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얘기 들어보면 그분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도 공무원 그만두면 일 안 할 줄 알았대요. 자기들도. 근데 그 나이 때 돼보니까 자녀들이 출가 안 할 거라 생각 못 한 거예요. 이렇게 취업이 안 될 거라 생각 못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자식 중에 결혼시키려고 하니까 돈이 모자르다. 돈이 모자라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 팔다 보니까 남는 게 없다. 아니면 뭐 그런 얘기 하세요. 혼자 살면 혼자서 뭐 아끼고 살면 이 돈 가지고 충분한데 뭐 자식 있고 와이프 있으면 버겁다는 거야. 많이 버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이렇게 일할지 몰랐대요. 제가 얘기 잘 물어봤거든요. 이게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 좀 많아 의외로. 이게 여러분 있잖아요. 남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우리 이런 모습을 보고 자랐어요. 우리도 결혼하면 이런 가정을 밟아 나가야 돼. 우리 아버지들이 겪었던 가정을 가야 됩니다. 오히려 나이도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때보다. 훨씬 더 높죠. 왜냐하면 저분들은 그래도 공무원 전년퇴직하면 연금이 많이 나오잖아. 근데 지금 공무원 되신 분들은 연금도 많이 안 나와. 연금 기대할 수도 없죠. 거기다가 나가는 도 훨씬 더 많아. 우리는 난이도가 저분들보다 더 올랐으면 올랐지 덜하지 않다는 거죠. 결국 우리도 결혼해서 아버지 되면 과거 아버지가 걸어왔던 가정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계승을 하는 거죠. 특히나 우리가 아버지들이 살았던 그 결혼 문화하고 다른 게 난이도 더 높은 게 돈이 더 많이 들잖아. 사교육비나. 훨씬 더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해가 돼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젊을 때 대비해놔야겠네. 젊을 때. 나이 먹어서 힘든 일 안 하려면. 그럼 나이 먹고 저런 일 하고 싶지 않잖아요, 뭐. 일용직 하고 싶지 않잖아. 청소 미화 같은 거 하고 싶지 않잖아요.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 듣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면 젊을 때 바짝 모아놔야 됩니다. 바짝. 모아놓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저분들보다 더 힘든 노후를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저분은 어떻게 보면 다행이야. 왠지 아세요? 저분들 그래도 일자리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노년에 접어들었을 경우에 이런 일자리도 있을까? 노인들이 너무 많은데? 지금도 여러분들 경영 같은 경우에 일자리 경쟁 경치해야 돼요. 불과 5년, 6년 전만 하더라도 하는 사람만 했어. 근데 지금은 하겠다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진짜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 경쟁이 더 치열해지겠죠.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높으니까. 아무튼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가장부대 쓸쓸한 어떤 현실을 보는 것 같아서 좀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 자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헛돈 쓰면 안 되겠죠. 우리도 어차피 이거를 이제 겪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훗날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30대라고 치면 우리 30년 후가 지금 이분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아무런 대입이 안 됐으면 우리 이분들보다 더 비참한 노후로 나아질 수도 있는 거야. 이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우리도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을 때 노후 대비 해놔야 되고, 결혼하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하신 분도 결혼했을 때 자신들도 노후 대비 해야 돼요. 자녀들한테 너무 이렇게 다 퍼주면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게 한국의 부모님들이 너무 자식한테 너무 올인하다시피 다 퍼줘요. 그거 별로 안 좋아, 그게. 자기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녀 인생도 있지만 부부 인생도 있는 거야. 결국 자녀한테 다 퍼주고 나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결혼하신 분들도 각자의 노후 대비는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9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